겠습니다. 3부는 유선남님과 개장 직전 꼭 알아봐야 되는 뉴스들 챙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선남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유산화님이 요즘에 방송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요? 예. 보면 유산화님 다 있어. 요즘에 너무 인기가 많으신 거 아닙니까 요즘에? 아유, 아닙니다. 이제 예전보다 이제 많이 시청자 수들이 떨어져서 고민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이제 유튜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다른 데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굳이 굳이 본 방송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산님 유튜브를 가야 되는데. 네, 자, 예. 유선남님 오늘 일정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일단 오늘 일정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연준의 FOMC의 영향력이지만 오늘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호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FOMC의 영향력을 힘을 못 쓰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연준의 고용률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상치를 하회하기도 하고 마이너스 5.7이라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필라델피아의 제조업 지수가 안 좋다라는 거는 현재 제조업 관련해서 생산이 좀 안 좋고 이제 수요도 좀 안 좋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당장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해주는 부분이 나오면서 여전히 미국의 경제는 강하다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경상수지가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나와주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앞으로 약 한 40분 정도 뒤에 기준주택 판매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파월이 이번에 연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게 렌트비는 꺾일 거다, 주거비는 꺾일 거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과연 주택 판매 지수는 주거비에 관련된 지수는 어떻게 나오게 될지 아마 장중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FOMC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정리해 주시긴 하셨지만 또 현지에서 보는 파월은 또 어땠는지. 현재 분위기. 그렇죠. 현재 분위기. 자,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에서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뉘앙스를 좀 파악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진짜 미리 FOMC에 나올 내용을 다 공개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연준의 목표인, 연준의 꿈인 연착륙이 지금 현재 세 가지 쪽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내기도 했고 어제자 파월에서 좀 재미나고 중요하고 좀 예상치 못했던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사실 이번 FOMC 이전에 냈던 기사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중립금리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잭슨홀에서 사실 중립금리 모르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거는 일단락 되는 듯 했는데 어제 FOMC에서 재미나게 갑작스럽게 파월이 중립금리 오를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사실 어저께 갑작스럽게 장기금리가 폭등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언급하는 순간 20년물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폭등을 했는데 이 장기금리, 장기중립금리가 결국 올라간다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여태까지 장기채권을 들고 있던 사람은 결국 기다리고 있던 건 초저금리 시대로 언젠간 기다리면 돌아간다였는데 만약에 장기중립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시대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라는 소리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장기금리가 올랐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커다란 악영향, 제일 커다란 악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저께 재미난 부분들이 점도표와 성명서에서 나왔는데 결국 제가 언급해드렸던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인가가 점도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수치가 뒤로 밀렸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렸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원래 점도표에 2024년 기준으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4번 한다였는데 4.6%까지 떨군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게 5.1%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점도표 투표에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4번 한다 해서 2번 한다로 바뀌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원래 전 점도표에서는 금리 인하가 3분기에는 시작됐어야 되는데 이게 4분기로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금리 인하 시기 2분기보다도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하고 있던 3분기보다도 더 늦은 시기에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로 악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사실 나쁜 내용만 있었던 건 아닌데 사실 이 점도표가 나오고 나서는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기름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에스티메이트와 비슷한 수치가 나왔고 코어 인플레이션 반대로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장기중립금리도 점도표에서는
2.5% 유지가 나왔어요. 다만 파월이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또 파월 쪽으로 넘어와서 파월의 연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려드리면 그 맨 처음에 금리 인상을 앞으로 조심해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맨 처음에 딱 첫 한마디가 이거였거든요. 앞으로는 금리 인상 관련해서 조심하기로 cautiously 이제 approach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식이 나와서 바로 0.5% 1초 만에 상승하고 나서 그거 조금 있다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제 연준 기자가 했던 질문이 만약에 지금 연착륙이 지금 너의 베이스 케이스 시나리오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연착륙이 너가 예상하고 있는 가상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다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말 뜻은 경착륙이 기본 시나리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경착륙은 경기 침체를 동반을 합니다. 그 뜻은 결국 연준은 경기 침체를 아직까지는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다는 거고 사실 이거는 저번에 나왔던 FOMC와 다른 이야기고요. 사실 닉 티밀하우스가 딱 냈던 기사 내용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딱 얘기했던 게 경기 침체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기사를 냈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나 왜 갑자기 제 이석계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스탠스 변화인데 그게 파워도 스탠스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번까지만 하더라도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연착륙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지금 나는 모르겠지만 연준 위원들 대부분은 연착륙 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FOMC 한 번만에 변화가 나온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가 관련해서는 호재로 작용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주식 관련해서는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가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동반되면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유가가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92달러, 93달러에 해당하는 WTI 가격이 지금은 8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집중했던 부분이 파월이 계속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발언을 한 20번 가까이, 30번 가까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예전에는 사실 저번 FOMC까지만 해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파월이 이제는 과도 기축과 더 많은 기축의 리스크 밸런스를 잡으려고 한다. 이건 결국 금리 인상의 끝이 다가왔다는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파월도 이번에 언급을 할 때 금리 인상의 끝이 다가왔다라고 언급을 하게 됐고요. 하더라도 만약에 한 번을 더 하도록 경제의 충격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가운데 안에서 계속해서 과도 긴축과 덜하는 긴축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씩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발언을 한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저는 좋게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월이 금리를 올린다의 긴축은 아니었지만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와 장기 중립금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발언과 그리고 점도표에 있었던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린 점들이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higher for longer라고 하죠. 결국 초저금리 시대가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늦어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2024년 금리 인하 시기도 늦어질 것이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경기 침체 우려도 겹치다 보니까 오일 가격은 내려가고 장기 금리 가격은 뛰고 주식 가격은 내려가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연준에 빨대를 꽂은 겁니다. 자, 이 소식을 전달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전달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티밀하우스 기자만 경기 침체 가능하다. 이 중립금리 오를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진 게 역시 우리는 FOMC 이전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네요. 제가 하나 약간 이런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파월 의장이 혹시 장인 어른일 수도 있어요. 장인 어른. 이런 합리적 어떤 심증이 가는. 저렇게 세세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야, 장인 어른일 수도 있어. 장인 어른.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던데. 야, 너 이거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냥 헛소리 했습니다. 헛소리. 참. 질문에 유사님 원문으로 보셨죠? 뭐 원문으로 들으신 거죠? 이런 질문 나왔는데 그러신 거죠? 근데 저는 파월 아예 라이브로 실시간 통역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뉘앙스를 잘 파악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뭐야라고 할 때마다 이제 주가가 많이 출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오라고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를 글로 배웠어. 뉘앙스를 잘 모르잖아요. 글로 배웠어. 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좀 놀라운 소식이 조금 전에 들려왔는데 러시아가 디젤과 가솔린을
일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디젤과 가솔린에 대한 수출을 이제 통제하겠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지속적인 통제는 아니고요. 일시적인 통제라는 부분을 밝히긴 했는데요. 이게 좀 재미난 게 사실 지금 당장 유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 중 일부분은 러시아가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재미난 건 이건 또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작용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감산은 유지를 해야겠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내부적인 유가는 컨트롤해야 되다 보니까 수출 제한을 통해서 지금 현재 러시아 내에서만의 유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전달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만약에 조금 더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국제적인 유가는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당장 뭐 이런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빠르게 유가가 해결될지는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WTI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저런 러시아의 디젤 가솔린 수출 제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89불에 거래가 되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뉴스가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반대로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 금리는 4.48에 20년물 금리는 4.71호에 거래가 되면서 장기 금리가 어제에 대비해서 0.13% 가까이 오르면서 중립 금리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현재 채권 투자자들이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장 끝날 때까지 봐야 되겠지만 오늘 또 다시 좀 오르고 있어요, 유가가. 그래서 한 1% 올라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한 90.6달러 다시 좀 찍고 있습니다. 예. 참. 아니 그렇게 물가 걱정되면은 감산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감산을 해서 지금 본인들도 물가 걱정된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유가는 너무 정치적인 색이 안에 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해석하기가 정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저 이거 되게 부끄럽네요. 네. 제가 내려오기 직전에 갑자기 속보 보고 막 정리하고 내려오느라고 아까 일부에 이야기를 틀리게 전해드렸습니다. 영국 금리? 영국의 금리를 인상을 중단했다는 소식이었죠. 제가 아까 또 인상했다고 잘못 얘기 드렸는데 유선남님 정리해 주세요. 네, 사실 어제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서 원래 시장의 기대치는 금리 인상이었지만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일단 저도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영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너무나도 좋게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던 인플레이션 수치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게 결정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국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깨고 금리를 동결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둔화되는 조치가 나오게 되면서 영국에서 14회 연속 이어오던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의 호재로 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또 해주셨던 할리우드 작가 파업도 이제 좀 합의점을 약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저께 CNBC를 통해서 전달이 된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할리우드 작가들의 파업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현재 합의에 근접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재미난 건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사실 제가 원래 디즈니 롱에 투자하고 있다가 힘들어서 팔았거든요. 근데 디즈니가 어저께 장 외에서 로빈후드에서 24시간 거래가 가능한데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급격하게 올랐다가 높아지는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또 오늘은 장에 시작하기 전에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렸거든요. 아주 십자가 하나 그렸나 보네요. 차트상. 십자가 나오면 약간 그렇죠. 그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무덤이거든요. 십자가가.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다음에는 브로드컴의 악재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마소가 엔비디아의 H100 칩을 줄이는 등 요즘 칩에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구글도 이번에 AI 칩의 공급업자 중 하나인 브로드컴을 자신들의 공급업체에서 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에 따라서 브로드컴 주가가 현재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H100 칩을 뺀다는 소식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왕 말씀해 주신 김에. 근데 그건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사실 대형 매체들은 전달해드리지 않았고 소형 매체들 위주로 약간 카더라우로 전달이 돼서 그게 제가 아직 그래서 좀 아직 확실하게 다루지는 않은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제가 이쪽에서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캐나다 트리도 총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현재 토리도에 약간 오일 파이프라인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이게 거의 완공에 이제 달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게 완공이 될 경우 60만 배럴의 새로운 공급을 세계에 이제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캐나다 쪽에 오일 관련된 입지가 크게 올라갈 것을 언급되는 기사가 오늘 블룸버그에서 헤드라인으로 나왔다 보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예. 네. 토리도가 사람 이름이 아니었어요? 기업 이름. 기업 이름이죠? 일단은 그냥 저도 뉴스를 긁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총리의 이름을 그냥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 총리 이름이네요. 총리 이름. 야, 기업스럽게 이름을 지셨네. 그러니까요. 예. 자, 다음 소식은 이것도 봤는데 시스코가 스플렁크를 인수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스코와 스플렁크 인수에 대해서 시스코가 28빌리언 달러를 주고 스플렁크를 인수하겠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게 되면서 현재 시장 쪽에서는 재미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스플렁크라는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로 기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가운데 안에서 시스코 같은 경우는 네트워킹의 하드웨어, 라우터나 무선 액세스 포인트, 스위치,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보안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시스코는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 업체로 하드웨어 쪽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로 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시스코가 몇 년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 쪽이랑 보안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쪽에서 경쟁력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데이터 분석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스플렁크를 인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실 뭐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투자를 좀 했잖아요. 네. 뭐 테마파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인수를 한다라는 그 뉴스가 어찌 보면 좋은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매크로 환경에서는 지금의 어떤 인수나 투자가 뭐 이렇게 크게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시스코 주가가 지금 또 프리마켓에 보니까는 뭐 한 3% 정도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또. 근데 통상적으로 인수 기업은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라든지 뭐 약간의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피인수 기업 스플렁크는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20% 올랐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아까 제가 가격 보니까 이게 단가가 어느 정도의 현금 인수한다고 본 것 같은데, 제 154달러인가 막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죠, 이사장님이? 글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아마 그 정도 가격까지 막 올라가 버릴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뭐 장전에 20% 정도 올랐는데 이제 30분이 됐습니다. 네, 30분. 오늘 종 한번 치고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목이 스냅이 좋아졌어요. 이제 잘하시네요. 예. 제가 로이를 이렇게 막 한 손으로 안으니까 손목 힘이 좋아졌습니다. 자, 보니까 스플렁크를 주당 157달러에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주당 157달러. 네, 지금 시장이 이제 개장이 됐고요. 저희 유선남님을 먼저 보내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유선남님, 그 마지막으로 페덱스 이야기까지만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페덱스가 어저께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안에서 페덱스가 사실 어닝은 매출을 미스를 했습니다. 매출은 미스를 하고 EPS가 아주 강력하게 비트를 하기도 했지만, 이것 말고 페덱스가 내년에 자사주 매입을 2빌리언 달러어치를 행사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4년에 배당금은 10%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24년에 EPS 예상치가 15에서 17달러가 될 거고, 매출 성장도 1에서 5% 성장을 예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비트를 했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이렇게 어닝 EPS가 잘 나올 수 있던 이유가 좀 재미난데요. 사실 UPS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리고 옐로우 트럭이 망하게 되면서 트러킹 컴퍼니들이 없어졌거든요. 이제 큰
부분이 없어진 가운데 안에서 그 없어진 부분들 그리고 파업에 해당한 부분들에 대한 일들을 페덱스가 맡았다라고 얘기가 전달이 됐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EPS가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됐고 매출도 좋은 수치가 뭐 미스를 하긴 했지만 좋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좋은 성적이 나왔다라고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파산수혜주네요. 그러네요. 옐로우 트럭 파산하면서 그거를 이제 페덱스가 가져갔고 파산수혜주. 자, 좋습니다. 오늘도 유선남님과 함께 주요 뉴스들 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시장이 분위기 한번 볼까요? 진짜 짜증납니다. 예. 이건 제가 제 인간 지표. 진짜 이거는 연구 대상입니다. S&P 500이요. 마이너스 0.67%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는 0.48% 하락을 하고 있고 조금만 더 크게. 예, 그다음에 나스닥도 0.9% 거의 뭐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러셀 2000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지금 뭐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는 폭이 좀 크다 보니까 뭐 빅테크 그렇죠? 예. 아이고 야. 아마존은 또 마이너스 2%가 넘는 또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빅테크도 분위기가 사뭇 다 다르네요. 예. 규모별로. 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소비 지출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마존 같은 예, 뭐 그러한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물론 뭐 클라우드가 실적의 큰 부분을 좀 차지할 수 있겠지만은 예, 뭐 전반적으로 일단 심리 자체가 네. 그렇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에너지 섹터들이 또 푸르스름하게 예, 네. 올라가고 있는 게 꼭 2022년 초창기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제 추억이 소환이 되는 되게 예. 무서운 말씀이시잖아요. 예. 네. 갑자기 그런 느낌이 싹 드는 게 데자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2% 가까이, 예,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어도비, 그다음 브로드컴, 시스코, 마이너스 3%에서 4%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럴 때는 에너지 관련해서, 물론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에너지 섹터가 좋은데, 헬스케어 섹터가 은근히 강합니다. 이럴 네, 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유산환님께서 많은 이야기 또 뉴스를 또 전달해 주셔가지고 예,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 브레이킹 뉴스로 다룰 만한 것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고 아까 기자님께서 2개 뉴스 못 하셨던 거 네, 뭐 같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잠시만요. 한번 열어주시죠. 예. 아마존. 제목을 바꾸셨. 제가 처음에 제가 임의로 적었습니다. 그래요? 자, 아마존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알렉사 아시죠? 그 뭐 홈팟 같은 거, 스마트 스피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알렉사인데 네. 알렉사의 생성형 AI를 심었다고 합니다. 어제 그 아마존이 기자회견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생성형 AI를 심은 알렉사를 시연을 했대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알렉사라든지 이런 홈팟을 이용하면 어떻게 혹시 사용하셔요? 저는 지금은 사용 안 해요. 사용 안 해요? 예. 예전에 썼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스피커 눈치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냐면 편하게 노래 듣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주문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알렉사 뭐 블랙핑크 노래 틀어줘. 못 알아들으면 가까이 가서 알렉사 블랙핑크 노래 틀어줘 이러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인식률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계가 들을 수 있는 말을 우리가 배워서 생각해서 질문을 해야 됐었다면 생성형 AI는 여러분들 이미 그 채팅으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생성형 AI를 넣었기 때문에 진짜 그 우리가 꿈꾸던 초개인형 비서가 알렉사가 될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딘 거죠. 되는 게 아니라 첫 발을 내딘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사용하는 그 유튜브 영상들을 진짜 보니까 진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답변이 됩니다. 그게 틀릴지언정. 그러니까 우리가 채팅해서 그 빙챗 이용하고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그냥 음성으로 나온다고 음성으로 나오는 걸로.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해도 다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일단 대화처럼은 되더라. 예. 근데 여기 물론은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속도가. 우리도 그 챗 GPT 써보면 많은 질문 내지는 어려운 질문,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걸 질문을 하게 되면 천천히 써지잖아요. 좀 있다가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질문을 했는데 알렉사 AI 뭐 질문을 했는데 늦게 나오면 그래서 속도의 문제점은 아직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귀찮은가 보네. 아니죠. 그죠? 연산 과정이 오래 연산 과정이 오래 걸려서 속도가 오래 걸릴 수 있는 머리가 건데. 안 좋은 거야. 제가 볼 때. 아예 LLM 돌리다 보면 이렇게 계속 옆에서 아예 극적. 예.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 것으로 저는 보이냐면요. 사실 지금 이 스마트 스피커가 알렉사를 기반으로 하는 아마존 에코 디바이스 일단 전 세계적으로 10억 대 가량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 집에 있는 게 10억 대 가량 있대요. 네. 근데 아직 이게 마땅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해서 이 사업부는 적자였는데 이제 이 시연을 했으니까 아직 수익 모델까지 밝히진 않았지만 아마존이 수익 모델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실 있는 것 이 알렉사가 예전에 작년 초창기였죠. 네. 많은 이제 메타, 아마존, 많은 이제 레이오프를 좀 했잖아요. 구조조정하면서. 네네. 그때 알렉사라는 부서를 없앴었어요. 없애고 다른 부서랑 통합을 시켰거든 사실.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딱 보면서 이게 알렉사 부서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부서, 그러니까 없앴다라고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통합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컨트롤 했었구나. 네. 예, 뭐 그런 또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요. 뭐 사실 생성형 AI는 빅테크들이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니까. 예, 애플 홈팟도 그렇대요. 애플 홈팟도 이제 그들의 비위에 맞춰서 우리가 그들의 기분에 맞춰서 우리가 질문해줘야 되니까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혹시 열려 있나요? 피디님, 예. 나와 있군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네. 위고비 위기 이렇게 썼는데. 그래요? 자, 위고비 위기입니다. 예, 노보드 디스크. 자, 오늘 나온 뉴스가 뭐냐면요. 그 로이터의 뉴스인데 그 노보노디스크의 북미 공장에서 작년 5월 메이 2022 써 있죠. 작년 5월에 품질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지 보니까 약물에 미생물이 약간 포함이 되는 오염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어요. 예. 그 모든 공장은 아니고 노스캐롤라이나, 그러니까 북미 공장인데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이 공장에서 이 공장은 세마글루타이드를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위고비의 원료입니다. 위고비. 사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위고비, 삭센다, 오젬픽, 마운자로 이름이 많으니까 뭐가 뭔데 궁금하시잖아요. 예. 일단 뭐 간략하게만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삭센다는 노보노디스크 거긴 한데 이거는 리라글루타이드고요. 그리고 위고비 오젬픽이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는 티르제파타이드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건 세마글루타이드니까 이 세마글루타이드는 바로 위고비 오젬픽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표 한번 보시죠. 잠시만요. 네. 지금 아마 저희 PD님이 네. 저기 없으실 수도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위고비가 최근에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너무 많이 좀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쵸. 이게 너무 많이 급등을 하고 어느 정도 되니까 또 악재 뉴스가 이게 마지막을 또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표가 없나요? 예. 그럼 투표를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위고비, 삭센다 모두 이제 노보노디스크 제품인데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럼 노보노디스크에서 돈을 가장 잘 벌고 성장률이 가장 좋은 게 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네네. 네. 표가 안 나오면 제가 표를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예, 조금만. 일단 말로만 먼저 설명드리면 지난 상반기 동안 이 비만 치료제로
비만 치료제 분야의 성장률이 노보노디스크에서 157%가 나왔고요. 예. 와, 그러니까 1년 만에 157%의 성장률이 나왔고 그 중에 대부분을 위고비가 차지했습니다. 사실 싹센다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왜냐하면 물론 쓰긴 쓰죠. 싹센다는 매일매일 맞는 거고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니까 예. 사실 성장률로 보면 나왔네요. 자, 보시면 왼편에 있는 거는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왼편 거는 157% 상반기 동안 성장했던 걸,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성장한 걸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 그림이 바로 싹센다랑 위고비랑 어느 게 성장을 이끌고 있느냐 보여주는 거고요. 보시면 싹센다는 그렇게 성장을 많이 이끄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위고비가 성장을 진짜 이끄는. 그러네요. 위고비가 잘 돼야 노보노디스크가 잘 되는 건데 아까 세마글루타이드가 위고비 만드는 원료라 그랬잖아요. 세마글루타이드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이게 약간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환자들의 부작용이나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 5월에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올해 7월에 다시 한번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 결과 품질 결함은 없어진 걸로 파악이 되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 번이라도 예. 미생물 오염이라든지 품질 문제가 있었던 거는 내 몸에 들어가는 주사니까 그렇죠. 약간 신뢰도에 있어서 좀 꺼려질 수 그런 거 있는 전량 거죠. 폐기 되나?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일단 그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그 이후에 그때 이후에 나왔던 제품에 대해서만. 네네. 그래서 지금 있는 거는 사실 문제는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근데 지금 맞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없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주사를 맞으려고 뭐 독감 주사를 맞으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 독감 주사가 옛날에 뭐 부작용이 크게 문제가 있었던 독감 주사다. 예. 그러면 왠지 그 독감 주사는 조금 맞긴 이런 거죠. 마음이 꺼려지고. 이런 거죠. 김치를 먹는데 네. 뒤를 까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 김치가? 그럼 약간 이 생각하게 정도는 되고. 먹을 수 있죠.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메이드 인 울산 이러면 좀 약간 먹게 되고. 그건 난 먹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도 오늘은 근데 시장 전체가 다 같이 빠지는 분위기라서 이것 때문에 빠진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노보노디스크는 알겠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다. 예. 어제 오늘 참 노보노디스크? FMC도 그렇고 오늘 시장을 보니까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뭐 제가 오전에 잠깐 또 보니까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예, 좋지 않은 좀 흐름을 좀 보여서서 이게 어느 정도 9월을 또 이끌을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과거에 한 50년 뭐 예를 들면 70년의 주식시장의 통계 데이터를 보면 월별로 어느 달이 정말 안 좋았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통계 데이터면 9월이에요, 9월. 근데 희한하게 8월, 9월 달에 안 좋다고 하는데 8월, 9월 달에 이런 이상한 문제들이 생겨요. 꼭 약속한 것처럼. 예, 이렇게 생긴다는 것도 이게 참 이게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렇게 좀 희한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10월, 11월, 12월은 또 괜찮거든요. 시장이 항상 괜찮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10월 되면 희한하게 이게 또 풀리는 게 또 나올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예, 한번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 같이 보시면 아마 또 투자하시는데 또 재미가 있게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훈 팀장이 오고 나서 재미가 확 살았어요. 그래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재미없는 사람인 거 알고 있었는데 또 박종훈 팀장이 딱 오고 나서 확 살았습니다. 오늘 근데 보니까 넷플릭스랑 디즈니가 좀 오르고 있는데 이게 혹시 파업 협상 이야기인가 뭐 싶기도 하고요. 제가 새로 나온 뉴스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11월, 12월 되게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뉴스 보셨죠? 아마존에서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맞아요. 연말 대비해야죠. 쇼핑 그렇죠. 대비해야죠. 자,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내일 제발 좀 밝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ickory dickory dock, back from
from the dead is a miracle, doc. They counted me out. Moment of truth, counting it down. Underdog story was down for the count. Back on my feet, back with a mic, back on the beat, back with a family that bang in the streets. The game on lock, I stand with a key. Standing my ground, I am planning to flee. Standing my ground, I am planting my feet. Taking a stance, making them jump, making them dance.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